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 3단원 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지난 일요일에 소영이네 가족은 장을 보러 갔다가 대형 할인점 앞에 붙어있는 안내판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긴 소영이는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형 할인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를 의미합니다. 신문기사를 볼게요.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자,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자, 다 읽으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소영이는 대형 할인점이 휴무일을 정해 쉬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과정을 정리해봤다. 어떤 이유로 대형마트가 휴무를 하게 되었는지 알아볼게요.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원래 있었는데 그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대형 할인점을 더 많이 가봤나요? 아니면 전통시장을 더 많이 가봤나요? 아마도 대형 할인점이 전통시장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할인점이 우선 다른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좋고 물건도 잘 진열돼 있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찾기도 편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전통시장의 발길이 좀 줄어들면서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아예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요구하는 행동은 어떤 정치적 원리와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자, 국민 주권이 뭐였는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교과서 52쪽으로 가볼게요. 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나도 주인이고 너도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국민 주권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런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2009년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기관들에는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진한 펜 같은 걸로. 자, 여론이라는 말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라는 게 바로 여론입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이 돼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에 동그라미 칠게요. 공청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묻고 답하는, 질문하는 회의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공청회도 국민 주권의 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3번,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국회는 대정부 질문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견지했다. 자, 여기 드러나는 기관은 총 몇 개가 있죠? 2개 있죠. 정부와, 자, 내용을 봅시다.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 이 규제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롯데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롯데마트를 지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니까 영업 방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자, 이 말도 그렇죠. 나는 대형 할인점에 가고 싶은데 왜 대형 할인점은 못 세우게 하고 전통시장만 가라고 하는 거야. 나 불편하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대요. 그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국회는 대정부 질문이란 국회의원이 정부의 국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정부에다가 국정, 나라 정치, 너희들 나라 정치
나라 행정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제도. 대정부 질문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견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원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제일 최근에 배운 원리인데, 그렇죠. 권력 분립. 우리나라에서는 삼권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와 관련이 있겠네요. 정부와 국회가 서로 견제하고 있어요. 다음.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마침내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다. 결국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으로 지방의회는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을 통해서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는 뭐냐면 지역의 일을 처리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입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청, 구청, 도 이런 데서 만드는 법입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시간을 제한한대요. 너네 전통시장 근처에는 세우지 마. 왜냐면 너네랑 전통시장이랑 붙어있으면 사람들이 대형마트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좀 떨어져서 지어 라고 위치를 제한하고, 영업시간도 몇 주째 일요일에는 너네 문 열지 마. 그때만은 사람들이 너네가 문 안 열면 전통시장 갈 거 아니야 라고 영업시간을 제한해버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영업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연하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얘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세우고 싶은데 맘대로 못 세우고 왜 내가 강제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야? 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은 재판으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제도. 재판장님, 이거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맞는지 아닌지 판결 내려주세요 하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자,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이 조치가 옳다고 판결했다. 자, 그럼 끝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이 제한을 받아서 영업이 방해되는 그 손해보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는 손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해주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기 헌법재판소죠. 9명. 자,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도 대형 할인점은 위치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아래에서 내려가 볼게요.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사이의 갈등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의 휴무일이 정해졌다. 자, 이게 결과죠. 이처럼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나누어 맡았다는 건 권력 분립이고요. 여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게 바로 국민 주권이겠죠? 자,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더 찾아봅시다. 뉴스 칸에다가 검색을 하면 우리 민주정치의 원리, 국민주권 또는 권력 분립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국민주권이랑 좀 더 세분화 시켜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청원, 국민주권은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걸 국민주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민청원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시위 또는 캠페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권력 분립은 뭐 국회, 정부, 법원과 관련된 뉴스라면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부터 뉴스 몇 개 캡처한 거를 띄워줄 건데 전체 기사는 아니고 헤드라인, 딱 타이틀 제목만 띄워줄게요. 이런 것들이 민주 정치의 원리와 관련돼 있다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럼 공책 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